자, 첫 시간 이어서 이제 또 동사의 종류 B번, C번 이렇게 이제 하기로 해요. 자, B번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문제 정확하게 읽고요. 옳은 거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선택지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옛날부터 이제 공무원이나 경찰 시험에 전통적으로 나오던 문법 문제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문법이 약한 학생들은 정말 어려워하는 문제들이라고요. 대신 이걸 또 역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가 되면 그러면 어떤 문법 문제도 거의 100%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이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에서 범위가 거의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문법 연습 문제 그러니까 이론 수업을 한 다음에 그 각 단원마다 문법 연습 문제가 어려웠을 텐데 그 문제들을 풀면서 좀 고생을 했지만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했던 학생들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공부한 지가 좀 오래됐다면 이제 잊어버렸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암기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 자, 이제 보세요. 1번은 특징이 메리예요. 메리는 타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있으면 안 돼요. 없애면 되고. 2번 이것도 이제 공무원 시험 중에 얼마 전에 나왔던 시험이에요. 압직트는 동사일 때 자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명사나 동명사가 올 때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 전치사 to를 써요. 그런데 이걸 자칫 잘못 외우면 여기 to를 투부정사의 to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요게 이제 최근에 공무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암기할 때 마지막 수거가 to로 끝났을 때 어떤 수거가 to로 끝났을 때 이게 전치사인지 투부정사의 to인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수거 암기할 때 to로 끝났으면 이게 전치사인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하는데 여기 to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명사나 대명사가 와주면 되는데 만약에 동사가 오게 되면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 있죠. 그 ing 붙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동명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앞에 인칭대명사 같으면 소유격으로 써야죠. 그런 특징도 이런 문장을 보면서 이제 복습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압직트는 타동사인데 뒤에 ing 요 동명사 형태가 왔고 바로 앞에 요 his라는 이게 바로 요 조인의 주어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가 우리 합창단에 합류한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도 요 압직트 to에다가 전치사 to를 써줘야 맞아요. 그리고 to의 목적어는 joining, join의 의미상 주어는 his 이런 식으로. 3번 형태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여기 of you는 수식어고요. 그 다음에 how many는 수를 물어보는 의문사고요. 그리고 attended가 문장의 동사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내용상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 그 콘서트에 참석했습니까? attend가 참석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때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at을 없애야 돼. 답은 4번. excel이라는 단어는 뭐뭐보다 뛰어나다라는 타동사. 그는 화학에 있어서 나보다 뛰어나다. 화학에 있어서는 나보다 잘한다 이 말이에요. 답은 4번이요. 자, 다음 2번. destination이 목적지예요. 이러면서 이런 단어를 만약 몰랐었으면 이제 암기를 여러분들이 하고요. at last는 수거로 드디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reach가 타동사일 때 reach가 도착하다라는 뜻일 때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at을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표현이 어려워요. 문장은 쉽고 해석은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문법적으로 맞냐 틀렸냐 이런 게 이제 어려운 문제.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게 나오면 그냥 그때그때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막 다른 것까지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요 2번은 잠깐 놔두고요. 1번은 확실하게 틀렸는데 2번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넘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before를 보니까 3번이요. before 뒤에 ing 왔죠? 그럼 여기 before는 전치사고 요 enter가 동명사예요. knock라는 단어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요. 3번 문을 knock해라. 3번 문을 두드려라.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여기서 enter가 지금 들어가다라고 해석이 됐죠? 방에 들어가기 전에 knock를 해라 이 말이에요. 문을 3번 두드려라. 그러면 들어가다라는 뜻이죠.
엔터가 들어가다라는 뜻일 땐 타동사예요. 그래서 전치사를 쓰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노크라는 단어는 일단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교재 범위만 놓고 보자면. 근데 엔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거든요. 배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지, 안 배우고 자신 없는 데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고민을 해봐야 해결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크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 배웠던 것만 확실하게 안다면 지금 노크가 맞았냐 틀렸냐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하라 이거예요. 4번 디스커스가 토론하다라는 뜻일 땐 타동사예요. 그럼 about을 쓰면 안 돼.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답이 뭐가 되는지는 그냥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believe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자신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사전을 찾아볼 수도 없는 거고 자기가 배웠던 범위 내에서만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내야 되니까 자신 없는 문제 이렇게 빨리 넘어가라 이 말이에요. 자신 없는 부분이 나오면 신경을 쓰지 말고 배운 부분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 3번, 4번이 완벽하게 틀렸구나라는 걸 알면 그냥 답은 2번이 되는 거지. 2번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가 틀렸을 리가 없는 문제잖아. 실제 시험 문제는. 자, 이렇게 알고요. believe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타동사예요. 뭐뭇을 믿다. 믿다라는 뜻으로. 그럼 이것도 틀린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believe는 자동사로 쓰여서 believe in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때 타동사의 뜻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거고 believe in으로 해서 믿다라는 뜻일 때는 어떤 존재나 뭐뭇의 가치 이런 걸 믿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주로 believe in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좀 다른 걸 가지고 해결을 했으니까.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래서 believe in 맞는 거예요. 정답은 2번.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객관식 문제는 이래요. 어떤 유형이든 간에 선택지 4개 중에 하나까지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까지는 몰라도 100% 문제 맞춰낼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시험풀이 하는 요령이니까 그렇게 알고 나머지 3개만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는 몰라도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대신 하나를 더 몰라? 그럼 이제 2개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률만 떨어지는 것 뿐이지 또 그 상황에서도 이건 무조건 틀리겠구나.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맞출 확률이 떨어지는 것 뿐이지 확률이 어느 선까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만약에 자신 없는 게 나와도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데에서 최대한 맞춰서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하라고요. 평상시에 해야 돼요. 자, 다음에 3번. approach는 다가오다, 접근하다라는 뜻의 타동사예요. 그래서 to가 없어야 맞고. 2번, 이건 이제 속담이에요.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chickens, 병아리예요. 병아리가 요 해치는 부화하다. 병아리가 부화되기도 전에 병아리 수를 세지 마라. 일종의 속담이거든요.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부화도 되기 전에 병아리 수를 세지 마라. 카운트를 방금 뭐라 해석했냐면 세다란 뜻이 됐죠. 이때 카운트는 타동사예요. 세다란 뜻일 때는. 그래서 오늘 없애야 맞고. 3번 apologize to A for B 이렇게 우리 책에 정리되어 있다고. A에게 B에 대해 사과하다. 그러면 4번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도 3번이 정확하게 맞아. 그러면 그냥 3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또 2번도 헷갈려. 이게 외우기는 외웠는데 이거 자동사였냐 타동사였냐 헷갈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4번은 모르겠으니까 뺀다 치고 2번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3번이 완전하게 맞는 문장이라는 게 확신이 들면 2번, 4번을 몰라도 답은 맞춰내잖아요. 당연히 확률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건 apologize to 다음엔 사람이 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사람을 쓸 필요가 없다면 to도 같이 이렇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apologize for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for 뒤에는 이유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과하는 이유가 온 거예요. 너무 늦게 와서 그는 나에게 사과를 했다. 답은 3번이고
4번의 mention 타동사예요. 그래서 about을 없애야 맞고. 지금 옳은 문장 찾는 거예요. 4번 absent는 결석하다라는 뜻으로 제기동사예요. 제기동사. 제기동사는 이렇게 써야지. absent oneself from. 그런데 이 제기대명사를 쓸 때는 주어랑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himself. 그리고 이제 시제는 과거로 돼 있으니까 이 문장에서 옳게 고치려면 시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himself를 집어넣으면 되고, 또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제기동사는 대부분의 동의어들이 수동태로 바꿔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과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또 맞춰서 was absented from 이렇게 써도 되니까, 원래 문장에서 이 absented는 규칙 변화니까 원래 문장에서 뒤에 himself를 여기다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was를 이렇게 써도 되고, 어쨌거나 1번은 틀린 문장이고. announce 발표하다. 아까 A번 문제에서 했죠. 이 문장 특징은 사형식, 이 단어의 특징은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삼형식 동사. 그래서 좀 사형식으로 써져 있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이렇게 고쳐요. her plan.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치듯이 her plan을 먼저 쓰고 전사 to를 쓰고 us 이렇게 고치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describe. 이게 바로 announce와 똑같은 이런 성질을 가진. 근데 여기를 보니까 뒤에 to us 이렇게 부사구 처리가 돼 있죠. 이 방식대로.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4번 still이 수동태로 쓰였죠. 자, 이거 기억 잘해둬요. 타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하다 했죠. 그러면 타동사를 이렇게 비동사 앞에 쓰고 타동사의 과거분사 이렇게 쓰면 수동태가 되죠. 여기서 이제 강조 많이 했던 게 있어요. 타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뒤에 목적어 없다. still 같은 경우는 제거 박탈 동사를 하고 대표적인 삼형식 동사예요. 근데 뒤를 봤더니 목적어 왔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또 앞에 보니까 사람이 주어로 왔죠. 이것도 틀려요. still이 수동태로 쓰이면 사물이 주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두 군데나 틀린 부분이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 거니까 요 선에서 끝내요. 답은 3번. 자, 다음. 이제는 문제 유형은 같은데 이런 걸 잘 먼저 해야지. 이건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옳은 거 틀린 거 할 때는 이렇게 꼭꼭 표시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지, 문제를 막 급하게 풀다 보면 순간적으로 아 이거 옳은 거 찾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또 알면서도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경험 많이들 해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항상 문제는 정확하게 읽고 선택지를 보고 그 다음에 뭐 본문 내용이라든가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She looks young for her age 할 때 이때 for 중요해요. 이때 for는 뭐뭇에 비하면. 그리고 이제 문맥상 이걸로 바꿔도 돼요. considering. considering이 바로 뭐뭐를 고려해 보면 이거거든요. 그녀는 나이에 비하면 젊어 보인다. 그녀는 나이를 고려해 보면 젊어 보인다. 그래서 이 문장에 한해서 이때 for는 considering이랑 바꿔 써도 되고요. 다음에 2번 sit은 제기동사예요. 그래서 sit oneself 이래서 앉다란 뜻이 되고, 그는 의자에 앉았다. nb라는 단어는 특징이 전치사를 동반한, 그런데 요 3번 같은 문법은 최근에는 좀 나오는 경향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은 쓰이겠지만 아주 중요한 문법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크게 부담은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특징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특징들을 이제 그때그때 이제 하나씩 해 나가면 되고, NB 같은 단어는 전치사를 동반한 삼형식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삼형식 문장은 가능한데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우리가 전치사 사용하죠. 그런 전치사를 동반한 삼형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수요 동사가
바로 NB예요. 근데 뒤를 봤더니 Your good fortune까지가 하나의 목적어고 뒤에 to me 이렇게 나왔죠.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서 전사 붙여놓은 꼴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옳게 고치려면 다시 정상적인 사형식처럼 이렇게 고쳐요. INB to you에서 to를 없애버리고 you를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your good fortune을 뒤에다가 이렇게 쭉 써주면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사형식이 됐죠. 이렇게 고쳐주면 맞아요. 그러면 4번은 문장 속에서 우리가 잘 보지 않았던 문제라 하더라도 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리고 4번은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문장을 외워놓으세요. 이 문장은 이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는 소리를 쳐 목이 쉬었다. horse라는 게 목쉰이라는 형용사인데 해석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 이렇게 지금 추가로 공부를 하세요. 그는 소리를 쳐 목이 쉬었다. 정확하게 맞는 문장. 정확하게 옳은 문장이에요. 정답은 3번. 2번. 역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explain은 좀 전에 announce하고 describe하고 마찬가지로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3형식 동사. 그런데 3형식으로 나왔죠? 4형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틀려요. 이렇게 고쳐요. 그러니까 him, my difficulty를 이런 식으로 explained를 쓴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앞에다 써요. my difficulty. 그리고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서 to him. 이렇게 고쳐주면 맞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옳은 문장이라 이거죠? 좀 전에 NB와 1번 문제, 지금 이 C의 1번 문제 풀 때 NB와 cost가 용법이 똑같아요. 역시 전사를 동반한 3형식으로 고쳐줄 수 없는 동사. 그러니까 여기는 뒤에 him, 간접 목적어, 여기서부터 끝까지 직접 목적어, 4형식으로 정상적으로 쓰였고 4번에 my hair cut 할 때 이때 cut은 동사 원형이 아니에요. 과거분사 컷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다. 수동관계니까 pp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 이건 이제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관계사의 끝부분에서 복합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한 복합관계대명사. 여기서부터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죠. 여기 바로 명사절이에요. 선행사를 포함했으니까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whomever의 whom 이건 목적격이니까 뒤에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자, 정답은 1번. 3번. 여기서 when이 또 이런 거 순간 헷갈리면 안 돼요. where은 부사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부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또 아니에요. when이 문장의 동사인 거 분명하죠? 그럼 the well이 주어예요. 그러면 well이 명사일 때 우물이란 뜻이 있죠. 그 다음에 run dry는 마르다 란 뜻이고 그 우물물은 드디어 마침내 말라버렸다. remain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all은 여기선 부사. 그러면 이형식이면 뒤에는 주격보호가 와야 되는데 부사는 주격보호가 될 수 없죠. 2번이 답이에요. silently를 형용사로 바꿔요. ly를 없애면 돼요. 그들은 모두 말이 없었다. 정답은 2번. help는 준사역 동사니까 pass 동사 원형 써도 되고 여기다 to 써도 되고 make는 사역 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왔고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형태가 바뀌었는데 요 D번 문제 유형의 문법 문제는 D번 문제는 토익이나 토플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또 이런 류의 문법 문제는 또 처음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B번하고 C번에서 풀었던 문제보다는 문법의 내용이 조금 더 쉬워요. 토익에 나오는 문법 문제 또는 토플에 나오는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B번하고 C번에서 나오던 좀 전통적인 문법 문제보다 문법의 수준이 좀 더 낮아요. 예를 들어서 문장 분석만 정확하게 된다면 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그 다음에 또 문법 문제 중에 좀 우리 그 문제는 많지는 않지만 그 독해처럼 되어 있는 문법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봤을 텐데 굉장히 어렵게 느끼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문법 수준이나 지금 우리 D번처럼 보고 있는 요 문제에 나오는 문법 수준은 아까 전통적인 문법보다는 오히려 문법의 깊이가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으로 따지면 더 쉬운 문제예요. 다만 이제 접근을 못했거나 문법 이론을 아예 모르는 경우에 이제 더 어렵게 느끼는 것 뿐인 거고. 자, 이제 뒤에 1번 보세요. 잘못된 거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단어나 구를 선택해라.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 이런 문제의 유형은 무조건 문장 분석부터 해요. 아까 우리 전통적인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 분석도 없이 어떤 힌트가 나오니까 그냥 바로바로 관련된 문법 이론을 얘기를 했죠. 근데 이런 문제 또는 독해 문법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문장 분석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독해 공부까지 같이 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although가 부사절 접속사, 그럼 여기서부터 부사절이 시작이거든요. 그럼 his lawyer가 주어, felt가 동사. 그런데 이게 지각 동사. 그러면 벌써 이제 힌트를 느끼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고, 쭉 가다 보면 여기에 주절의 동사, 주절의 주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although가 이끄는 부사절은 바로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advise 뒤를 보니까 him not to appeal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놨으면 이제 답은 끝이에요. 요거 지각동사죠. 그러면 뒤에 주격보호가 와야지.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badly가 아니라 bad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부사 badly는 bad를 수식하기 위한 부사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끝난 거예요. 지각동사가 이 형식에 쓰였을 때는 주격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면 되고. 자, 다음. 앤더슨이 문장의 주어고요. 헤드가 동사고, 그 다음에 그룹이 명사지만 뒤를 보니까 of students 이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한 덩어리 명사예요. 학생들의 집단 또는 한 그룹의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to phone 이렇게 나왔죠. 근데 phone이라는 단어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거든요. 근데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게 명사일 리는 없지. 전화, 낯선 사람들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phone은 동사구나 이렇게 가야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등위접속사 and 나왔죠. 등위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항상 대등한 거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뒤를 먼저 보세요. 동사 원형 왔죠. 그럼 앞으로 가서 동사 원형을 찾으니까 요게 있죠. 그리고 또 올라갔는데 없죠. 그러면 무조건 and가 연결하는 건 ask 이하와 여기 phone 이하예요. 그러면 phone strangers가 앞쪽에 연결되는 거고 이제 ask 이하가 이제 뒤쪽에 연결되는 건데 ask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지금 투부정사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분석이 됐죠. 여기는 지금 답에 어떤 힌트를 알아차린 학생도 있을 텐데 조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기억해둬요. ask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ask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여기 투부정사 확인이 됐죠. 요때 ask는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절대로 묻다 질문하다라 해석하지 말아요. 요청하다 부탁하다예요. 이걸 우리가 화법에서도 20장의 화법에서도 배웠고 1장에서 동사의 종류에서도 배운 거예요. 자, 이제 해석이요. 앤더슨은 한 부류의 학생들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학생들이 전화를 거는 거예요. 어떤 낯선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들이 바로 strangers, 그들에게 피를 donate가 기증하다. 다시 말해서 헌혈하라 이 말이지. 그들에게 헌혈할 것을 요청해달라고 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예를 들어서 요새 개념으로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한테 다른 어떤 사람들의 전화를 걸어서 헌혈을 하게끔 하도록 이제 해라. 뭐 이런 식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해석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전화를 해서 학생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단어랑 이 단어가 주어 동사 관계가 내용상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때 헤드는 오형식 동사의 사역 동사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란 말이에요. 그럼 사역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 동사 오면 틀리죠? 답이 3번. to를 없애면 맞아. 이렇게 해석이 필요할 때는 해석을 해야 되고 해석 필요 없이 답이 나오면 그걸로 끝내야 되고. 다음.
이 3번 문장도 옛날 기출문제인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많이 섞여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most people이 주어, know가 동사, what이 이끄는 절은 무조건 명사절이다 이렇게 외워요. what이 이끄는 절은 무조건 명사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이제 딱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is가 동사죠. 여기 like는 절대로 동사 아니에요. 전치사 like예요. 그러면 전치사가 나왔는데 뒤에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일단 이제 넘어가요. 여기 have가 나왔죠.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명사 와야지. 그게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 과거분사 왔죠. 그러면 have서부터 여기까지는 O형식 구조구나. O형식. 이렇게 이제 느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ut이 나왔어요. 그럼 but은 등유접속사니까 양쪽이 대등해야 된다 그랬죠. but 뒤를 보니까 understand라는 동사 형태가 있어.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few가 뭐냐? 이게 주어예요. 근데 few가 주어가 될 수 있냐?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이 단어 대명사도 돼요. 형용사만 되는 게 아니라 대명사도 된다고. 근데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풀 때까지 이런 거 경험을 안 해보는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가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요게 동사기 때문에 좀 이상하지만 이걸 일단 주어로 봐야겠구나. 또는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but 뒤에 주동사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러면 but 뒤에 문장이 왔으니까 but이 연결하는 건 여기 most부터 여기 끝까지 이 문장과 but 뒤에 few부터 문장 끝까지. 그래서 but이 연결하는 게 문장과 문장 연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계속해요. understand의 목적어는 the meaning. 근데 이제 of the numbers가 이렇게 수식을 하겠지. 그 숫자들의 의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ing 나왔죠. 그 다음에 to record blood pressure.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분석이 대충은 됐어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아까 저 1번이 좀 이상하고 맞물려가지고 2번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봐요. 요 20바로 뭐냐면 가주어예요. 주어가 길어서 쓴 가주어. 진주어가 요 2번이에요. 여기서부터 바로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이제 주어인 거죠. 결론은 to have부터 taken까지가. 그러면 is가 동사. 그럼 요 like가 뭐냐면 아까 is가 있으니까 like는 전치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요건 진주어란 말이야. 그러면 요 like의 목적어가 뭐냐? 그게 바로 what이에요. like의 목적어가 바로 what이에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what이 접속사 what이 이끄는 절은 이게 의문대명사건 관계대명사건 간에 무조건 명사절인데 이거 하나 외워놔요. what 뒤에는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라는 거. 그래서 what 뒤를 보니까 like의 목적어 없죠. 그래서 불완전한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1번, 2번 부분은 1번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맞아요. 아까 요게 전치사니까 뒤에 투부정사 와서 틀렸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자, 이제는 해석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여기 blood pressure가 혈압이에요. 혈압을 잰다는 것이 무엇과 같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압을 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 그러나 few는 주어인데 few 앞에 어가 없죠. 부정의 뜻이에요. 부정의 뜻을 가진 주어는 마지막에 동사 해석할 때 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자, 내용 한번 다시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압을 잰다는 것이, 혈압 수치 알잖아요. 혈압 수치. 혈압을 잰다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 어떤 것인지를 안다. 그러나 그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기서 숫자라는 게 뭐냐면 혈압 수치 말하겠지. 혈압 몇이다. 그래서 뭐 고혈압이다, 저혈압이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혈압 수 말하는 거예요. 혈압 수치. 뒤에 4번 이하로 가보면 또 혈압이라고 나오죠. 혈압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숫자. 그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 요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놓쳐버리면 뜻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는데 놓쳐버리면 이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답이 뭐냐면 4번이에요. 방금 뭐라고 해석했냐면 혈압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숫자 이랬죠? 숫자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사용하는 거잖아. 혈압을 기록하기 위해서 혈압이 100이다, 뭐 140이다. 숫자를 사용하는 거죠. 이 단어랑 이 단어는 주어 동사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유징을 유즈드로 고쳐요. 그래서 이제 고쳤죠. 고쳤으면 넘버스와 유즈드 사이에는 바로 요게 생략된 거야. which are.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답은 4번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이제 역으로 생각해 봐요. 이렇게 고쳤다 치고 be used to 동사 원형. be used to 동사 원형. 이러면 이거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이것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다.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렇게. 혈압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숫자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요게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써야지 맞아요. 답은 4번이에요. 자, 3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고 이런 류의 독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문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 그런데 이제 어렵긴 하지만 안 배운 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내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음 4번.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그 동사의 종류 관련된 문제까지는 다 마무리하기로 해요. 자, 또 문장 분석이요. when부터 wrong까지가 부사절. 이분은 부사절 강조. 뭐뭐 할 때조차. 그 다음에 존슨이 주어. sounds가 동사. 그 다음에 so confidently 또 that 이렇게 나왔죠. 여기 that부터 끝까지가 앞에 so가 있죠. 그래서 여기 that절이 바로 결과의 부사절. 이 결과의 부사절 이랬을 때 어떤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학생들은 아직까지 영어 공부가 좀 많이 부족한 거예요. 바로 이런 거요. so가 나오고 뒤에 that 이렇게 나오면 여기 that절이 바로 부사절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내용은 결과의 내용. 또 so 말고 search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다만 이제 so를 쓰냐 search를 쓰냐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다르지. so를 쓰면 여기는 형용사나 부사가 와야 되고 search를 쓸 조건은 여기에 이제 명사가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명사를 쓸 때 앞에 관사 그리고 형용사 이런 정상적인 어순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것도 여러 번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so라는 부사가 나왔고 that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답을 끝낼 수 있어야 돼요. 사운드가 바로 지각동사. 그러면 이건 confidently를 수식하려고 나온 부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바로 요 자리에 형용사가 와야지. 답이 3번이에요. 요 ly를 없애요. confident 형용사가 답이에요. 자, 다음 5번. 이것 때문에도 아까 이제 우리 첫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아까 배웠던 범위 내에서 해요. his부터 concern까지가 주어. 그러면 concern이 명사겠죠? fatherly가 형용사예요.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가 돼요. ly가 붙었다고 무조건 부사가 아니라 father라는 명사에 ly 붙였죠? 그러면 형용사가 되는 거니까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concern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그 다음에 forbade 요게 이제 문장의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맞죠? 그 다음에 뒤에 뭐 특별한 건 없죠. 자, 이게 바로 옛날에 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미국식이라고요. 답은 3번이라고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았으면 그래서 요 5번 문제도 지금 틀린 문제라고 보세요. 틀린 문제라고. 예전 기출문제를 이제 그대로 좀 옮겨서 좀 오타 잡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빼야 될 문제를 이제 넣어놓은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설명해서 자세하게 하고 있으니까. forbid는 원칙적으로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오는 게 맞다고 그랬죠? 요 표현은 완벽하게 맞는 거고 바로 영국식에서는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아까 말했었어요. 그래서
요 3번을 지금 이제 정답이라고 해놨는데 결론은 이렇게 써도 맞고 프람 ing를 써도 맞고 뜻도 같고 이렇게 이제 정리해둬요. 자,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단원은 끝냈고, 그러면 자기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암기가 좀 덜 돼 있고 어떤 건 좀 잊어버린 상태고 이런 게 느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상태대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대신 너무 막 깊게 들어가면서 문제를 더 어렵게 꼬아가 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해 놓으면 최근의 문법 문제는 문법 이론으로 아주 깊게 들어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내더라도 출제위원들이 혹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용법을 확인을 못하고 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정정기간이라든가 그런 걸로 충분히 또 다 가능하니까, 대신 이제 출제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법이 좀 변하고 그 다음에 나라마다 약간의 특징이 있는 것들을 이제 문제를 문법 문제에서 제외를 해 나가는 거니까 문법이 아주 막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다고요. 대신 우리가 옛날에 나왔던 문법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선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2장의 시제 여기를 하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